안녕하세요. 사주명량 강사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천간 대해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천간, 뭐 오행 이런 거 음양도 했었고 오행도 했었는데 그 오행이 조금 더 디테일해진 이제 사주에 나오는 이제 글자가 됐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를 십천간이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갑하고 을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오행에 해당하는 천간이에요. 화오행에 해당하는 천간. 병화하고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 정. 그래서 보면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얘네들도 양화인 병화의 기운과 음화, 그러니까 음적인 화, 그쵸?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음화가 되는 정의 기운이 또 달라요. 같은 화인데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병화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병화는 우리가 물상으로 뭘로 볼 수 있냐? 보시다시피 해예요. 해, 태양, 용광로, 대체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위에서 뭔가 내려다보는. 그럼 병화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활동에 대해서, 자기 기운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성. 왜? 나한테는 후레쉬가 있으니까. 내가 비춰봤으니까.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나는 비춰봤어. 나는 알고 있어. 난 내려다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우물쭈물한 경향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난 내 행동에 확실한 경향이 나올까요? 내 행동에 확실함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보면 선생님들 단상에 올라가 계시죠. 근데 우리끼리 밑에 있는 학생들은 모르는데 선생님 눈엔 뭐가 보여요? 삐져나온 애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게 병화의 기운이에요. 그럼 내 일간이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내가 뭔가 남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경향 같은 걸 수시로 많이 느끼는 게 되고, 남들하고 대립이 있거나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이 병화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에너지를 어디로? 사방팔방 분출해야 되죠. 그럼 병화에 일가는 사람이 저는 병화인데 말이 별로 없는데요?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지금 이상한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병화인 사람들은, 이 병화의 속성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햇빛이 뭐 비출 때만 비추고 안 비출 때는 안 비춰요? 아니죠. 그런 거 없죠. 다 그냥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대체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표현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병화의 기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정화 같은 경우, 정화도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얘는 속성이 좀 달라요. 얘는 뭐냐? 빛으로 봐야 돼요. 빛. 병화의 속성은 빛. 뭔가 밝게 하는 거, 뭔가 내가 여기를 다 비춰봐야 되는 거,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는 기운 같은 게 병화가 되니까, 주로 우리가 이 천간으로만 어떤 직업 구성을 우리가 논한다고 할 때 주로 법조계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약간 법쪽 이미지로 보면 돼요. 뭔가 판사처럼 너가 잘못한 거야, 틀린 거야, 왜? 내 눈엔 다 보여. 이런 이미지가 병화라면, 정화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려 드는 기운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열이에요. 열. 어떤 열의 기운. 한마디로 비유를 해서 얘가 가슴이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사람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면 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럼 정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촛불로 많이 비유를 해요. 촛불이라고도 하고 뭐 등대불이라기도 하고 뭐 화롯불이라 하기도 하는데 좀 작은 불이죠. 좀 작은 불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요. 어떤 봉사성이나 헌신성이나 하다못해 남한테 좀 측은지심 같은 걸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기운 같은 게 대체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한 명 한 명 잘잘못을 따질 때 얘 같은 경우 좀 더 안아주는 경향이 많죠. 그럼 직업군을 봤을 때도 얘가 법조계라면 얘는 좀 더 상담사의 역할이나 어떤 재활이나 이런 기운이 훨씬 더 많은 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양의 기운을 봤을 때 병을 지나서 양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양적인 단계를 했을 때 갑에서 1양이 시작됐다면 을은 2양이 되는 거고, 얘는 3양이 되고 얘는 4양이 되거든요. 그 양적인 기운이 사실 실질적으로 정화가 좀 더 세다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얘는 레이저예요. 레이저.
안녕하세요. 사주명량 강사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천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천간, 뭐 오행 이런 거 배웠었는 음양도 했었고 오행도 했었는데 그 오행이 조금 더 디테일해진 이제 사주에 나오는 이제 글자가 됐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를 10천간이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갑하고 을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오행에 해당하는 천간이에요. 화오행에 해당하는 천간. 병화하고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 정. 그래서 보면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얘네들도 양화인 병화의 기운과 음화, 그러니까 음적인 화, 그쵸?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음화가 되는 정의 기운이 또 달라요. 같은 화인데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병화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병화는 우리가 물상으로 뭘로 볼 수 있냐? 보시다시피 해예요. 해, 태양, 용광로 대체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위에서 뭔가 내려다보는. 그럼 병화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활동에 대해서 자기 기운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성. 왜? 나한테는 후레쉬가 있으니까. 내가 비춰봤으니까.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나는 비춰봤어. 나는 알고 있어. 난 내려다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우물쭈물한 경향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난 내 행동에 확실하는 경향이 나올까요? 내 행동에 확실함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보면 선생님들 단상에 올라가 계시죠. 근데 우리끼리 밑에 있는 학생들은 모르는데 선생님 눈엔 뭐가 보여요? 삐져나온 애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게 병화의 기운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일간이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내가 뭔가 남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경향 같은 걸 수시로 많이 느끼는 게 되고 남들하고 대립이 있거나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이 병화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에너지를 어디로? 사방팔방 분출해야 되죠. 그럼 병화 일간인 사람이 저는 병화인데 말이 별로 없는데요?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지금 이상한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병화인 사람들은 이 병화의 속성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햇빛이 뭐 비출 때만 비추고 안 비출 때는 안 비춰요? 아니죠. 그런 거 없죠. 다 그냥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대체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표현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병화의 기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정화 같은 경우 정화도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얘는 속성이 좀 달라요. 얘는 뭐냐? 빛으로 봐야 돼요. 빛. 병화의 속성은 빛. 뭔가 밝게 하는 거. 뭔가 내가 여기를 다 비춰봐야 되는 거.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는 기운 같은 게 병화가 되니까 주로 우리가 이 천간으로만 어떤 직업 구성을 우리가 논한다고 할 때 주로 법조계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약간 법쪽 이미지로 보면 돼요. 뭔가 판사처럼. 너가 잘못한 거야. 틀린 거야. 왜? 내 눈엔 다 보여. 이런 이미지가 병화라면 정화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려 드는 기운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열이에요. 열. 어떤 열의 기운. 한마디로 비유를 해서 얘가 가슴이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사람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면 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럼 정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촛불로 많이 비유를 해요. 촛불이라고도 하고 뭐 등대불이라기도 하고 뭐 화롯불이라 하기도 하는데 좀 작은 불이죠. 좀 작은 불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요. 어떤 봉사성이나 헌신성이나 하다못해 남한테 좀 측은지심 같은 걸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기운 같은 게 대체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한 명 한 명 잘잘못을 따질 때 얘 같은 경우 좀 더 안아주는 경향이 많죠. 그럼 직업군을 봤을 때도 얘가 법조계라면 얘는 좀 더 상담사의 역할이나 어떤 재활이나 이런 기운이 훨씬 더 많은 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양의 기운을 봤을 때 병을 지나서 양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양적인 단계를 했을 때 갑에서 1양이 시작됐다면 을은 2양이 되는 거고 얘는 3양이 되고 얘는 4양이 되거든요. 그 양적인 기운이 사실 실질적으로 정화가 좀 더 세다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얘는 레이저예요. 레이저. 얘는 아까 사방팔방이었죠.
병화가 사방팔방 나갈 때 정화는 한 점, 한 공간에 굉장한 열을 쏟아내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뜨거움은 누가 더 가지고 있다? 정화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병화에 내가 병화 일간이나 하는 사람들은 활발하겠죠. 활발할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저는 요즘 활발하게 못 움직이고 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이나 본인만의 어떤 개인 생활 같은 거라도 이런 거 에너지를 많이 분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정화 일간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남한테 헌신, 봉사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내 몸을 너무 많이 태우지 않도록 좀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토 한번 볼까요? 자, 토에 속하는 천간, 무토하고 기토예요. 얘가 무토고 얘가 기토고. 그럼 물상으로 봤을 때 무토는 무슨 땅이에요? 땅은 땅인데 음양으로 하면은 양이 속하는 땅이죠. 크고 넓고, 우리 음양할 때 넓다 좁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 평야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를 하고, 기토는 음토니까 좀 더 작겠죠. 좀 더 작은 토, 정원 아니면 화분 속의 흙,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 주나요? 산에 가서 우리가 뭐 물 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얘는 냅둬도 지가 알아서 하죠. 그것처럼 무토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든 다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어요. 비가 와도 받아들이고, 나무가 들어와도 받아들이고, 주차장 지어도 되고, 뭐 건물 짓는다 해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는데, 이 무토 일간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지진 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화낼 때 굉장히 진동이 크고 많이 흔들어 버리겠죠. 내가 얘랑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얘랑 한 번 싸울 거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 그룹 전체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무토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다면 한다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 얘는 정말 양기가 탱천한 상태거든요. 이 무토의 무자를 좀 무성하다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갑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무토에 이르르니 굉장히 무성해졌다. 더 이상 양적인 기운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무토의 토의 역할이 뭐였어요? 중재였죠. 중간점 잡는 거, 중용이었죠. 무토가 그 역할을 해주는 글자가 됩니다. 그럼 무가 포용력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무토 일간인 사람들도 뭐 금의 기운하고 살짝 비슷하게 의리가 있어요. 왜? 뭐든 받아주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가정생활의 요소에서 무토 일간인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할 거예요. 얘 말도 들어주고 쟤 말도 들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근데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얘가 또 새벽 되면 나가고 뭐 말 들어준다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고충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토. 기토는 화분이죠. 정원이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물을 줘야 돼요. 햇빛을 세게 해줘야 되고요. 한마디로 자기 본연의 기질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간이 기토가 돼요. 그럼 우리가 기토를 볼 때는 이 사람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물은 충분히 있는지, 햇빛은 충분히 쐬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다듬어주는 금은 있는지, 아니면 결과물인 목은 있는지를 우리가 봐주는 게 기토를 우리가 사주 해석할 때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기토는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좀 더 달라요. 얘는 완전 양의 무성, 양적인 게 무성했던 어떤 천간이라면 얘는 본인도 마찬가지로 양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는 방향이 음적인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뭐냐? 겉으로는 양의 기운이 있는데 속으로는 음의 기운이 있다. 그럼 기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판별할 때 어디에도 다 껴있는 글자가 돼요. 얘는 이 그룹에도 껴있고, 여자애들 모임에도 껴있고, 저 남자애들 모임에도 껴있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는 글자가 기토의 기운이 된다. 그럼 한마디로 얘보다는 조금 적극성이나 확 일으키는 기운 자체가 조금 적은 천간이 기토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화하고 정화, 그리고 무토하고 기토에 대해서 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 자체는 기본적으로 많이 깔고 가요. 화의 기운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확산하는 기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적극적이냐? 그럼 병화일 것이고, 토의 기운에서도 중용의 기운, 중간점을 지키는 거, 거기에서도 좀 더 자기 능동적이고 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양토인 무토의 기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음적이다, 나는 얘네한테도 맞춰주고 쟤한테도 맞춰주고
내 자존심 세우기보단 얘네한테 주로 맞출 거야. 왜? 나는 화분이니까. 물 주면 물 받고 햇빛 쐬면 햇빛 쐬게 해줄래. 내 의지하고는 달라. 얘네에 따라 갈 거야. 그거는 기토의 기운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주변 환경들이나 어떤 형상 같은 걸 보면서 좀 산을 보면서 화분을 보면서 이 무토 기토를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의 천간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경금과 신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금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금은 경금이 될 거고,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금은 음금인 신금이 될 거예요. 그럼 경금의 물상을 보자면 보시다시피 바위예요. 바위로 봐도 되고, 단단한 돌로 봐도 되고, 아니면 광석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정말 어떤 철강 같은 어떤 정말 금속 재질로 봐도 되는데, 단단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단함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경금,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신금은 반짝반짝하죠. 보석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보면 뭐 당신은 보석으로 태어났어요 하면 신금 일간인 거예요. 내 일간이 신금이니까 아 보석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석도 되고 뭐 날카로운 메스로 볼 수도 있고 침이나 바늘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금, 일단 금이죠. 금의 기운 중에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오행금 할 때? 결실이었죠. 결실하고 결단 이런 거였어요. 그럼 경금은 그 기운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뭉툭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옆에 있는 신금이 메스라면 얘는 두꺼운 어떤 큰 뭉툭한 도끼 같은 개념이 돼요. 한마디로 세심하기보단 어떻게? 한 번 할 때 크고 파워풀하게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운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 결실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 경금 논리인 사람들은 결과 중심이에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번 할 거면 해야 되고 내가 해서 목표물을 얼만큼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중간에 이런 걸 겪었고 이런 걸 겪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특히 한 번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단하죠. 금의 속성 중 하나가 뭐였어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함, 단단함. 그러면 이 경금 일간들은 한 번 정하면 야, 나 쟤 안 볼 거야. 아니면 나 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 번 정하면 그 결과가 잘 바뀐다? 잘 바뀌지 않아요. 한마디로 어떤 의리의 기질이죠. 금이 대체적으로 좀 의리가 있다고 했는데 경금이 특별히 그런 기운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무토하고도 좀 비슷한 면인데, 한번 내가 의형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 일간인 사람들 잘 살펴보시면 뭐 서울에도 의형제 있고 뭐 저기에도 의형제가 있고 여기도 뭐 친한 동생이 있고 되게 많아요. 왜냐? 내가 뭐 어릴 때든 아니면 술을 먹다 한번 얘기가 나온 거든 아 우리 형 동생이에요. 아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 사람들은 이 바위에다가 광석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가겠죠.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경금은 한 번 한다면 한다의 기운, 그다음 대체로 뭉툭한 기운이니까 일 같은 걸 하거나 이럴 때 불도저의 기운이 돼요. 그다음 결단이라 그랬고 베어버리는 능력이죠. 금이라는 게. 그럼 이 경금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리더십 어떻게 되냐? 이거 해 안 해가 이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요. 난 얘 편 들어주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어버리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은 금의 반대편에 있는 거 뭐 있었죠? 우리 오행 중에 목 있었죠. 뭔가 봄하고 가을은 서로 대칭이었잖아요. 그럼 봄의 기운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 간목이라 했을 때 간목의 리더십은 끌고 가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 좀 내가 맨 앞에 나서서 하는 거. 야, 내가 자라날 테니까 니네들도 따라와의 기운이 간목이라면 이 경금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조금 다른 면들이 대체로 많이 나타난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을 뭔가 내가 적으로 돌리면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끝까지 따라오니까. 그런 기운이 대체로 경금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신금. 신금은 반짝거리는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럼 신금인 사람들 자체는 나는 이미 보석이죠. 재련이 끝났어요. 용광로에서 갖다 나온 보석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라이터 같은 걸로 후레쉬로 야 네가 진짜 보석 맞아 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죠. 한마디로 나를 또 바꾸려 하는 걸 싫어해요. 나를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너가 틀렸어를 잘 못 버텨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보석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내가 알리고 싶은데 화의 기운이 있으면은 발휘를 막 할 거예요. 야 나 좀 봐봐 나 보석이야 라고 할 텐데, 이 신금 자체들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나를 보석으로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게 이 신금의 특징이 됩니다. 특히 사주에서 어떤 냉혹함이나 살기 기운을 얘기할 때 항상 신금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뭐 두꺼운 뭐 망치 보면은 되게 뭐 무서움을 느끼시나요?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죠. 그냥 망치구나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날카로운 칼이나 예리한 침이나 주사바늘 보면은 공포감을 많이 느껴요. 그것처럼 얘는 세밀하고 디테일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금은 그냥 몰라 그냥 걔가 싫어라면 얘는 이러이러한 게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난 이러이러한 면이 걔가 마음에 참 들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한 면이 신금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금, 신금인 사람들 대체로 금이죠. 결단, 뭔가 칸칸 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결벽의 요소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깔끔, 깨끗해야 되는 거, 막 음료수 같은 거 상표 보이게 돌려서 놔야 되는 거, 진열해놔야 되는 거, 줄 맞춰야 되는 거, 그 기운이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천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